안녕하세요.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이영하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어지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지럼은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경험을 하게 되는 증상이며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화와 동반된 평형 관련 신체 기관 기능의 감퇴와 특정 질환, 약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시각, 체성감각, 전정감각을 이용합니다. 이들 감각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역할은 주로 뇌관의 전정신경핵과 손해가 담당을 하며,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눈 운동계와 근골격계 등에 전달되어 자세 유지에 필요한 눈의 운동과 필요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신경계나 중추신경계의 통합기능 이상은 평형 유지에 문제를 일으키며, 특히 전정신경계의 질환은 심한 어지럼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지럼은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병력 청취에는 심혈관 계통이나 당뇨, 부정맥, 전립선 질환 등의 동반 여부와 투약력 점검이 필요하며, 두통, 청력 소실, 구토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과거 어지럼 병력도 확인하게 됩니다. 진찰을 통하여 전정기능, 심혈관계, 감각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안진, 두부 충동 검사, 자세 불안 등을 중요하게 체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중추성과 말초성 안진을 감별하게 됩니다. 말초 현우는 뇌에 위치한 전정기관이나 전정신경 병변에 의한 경우로서 어지럼의 정도는 심하더라도 심각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드물지만, 중추 현우는 중추신경 이상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찰 중 안진은 안구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비정상적인 안구 운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력을 방해하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말초성 안진의 경우 회선성 수평 안진이 일측성으로 관찰되며, 시선 고정에 의해 안진이 억제되는 양상이 관찰되지만, 중추 병변에서의 안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시선에 따라 안진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두부 충동 검사는 환자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머리를 양쪽으로 잡고 환자에게 검사자의 코를 쳐다보게 한 다음 환자의 고개를 한쪽으로 10도에서 20도 돌린 후 환자의 머리를 빠르게 중앙으로 돌리면서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전정 기능이 정상인 경우 환자의 눈은 움직이지 않은 채 검사자의 코를 계속해서 응시하지만, 한쪽 전정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변변적으로 머리를 돌릴 때 눈이 머리 회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다시 검사자의 코를 보기 위해 신속 안구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 현운에서는 두부 충동 검사가 양성으로 관찰되며 중추 병변에서는 음성으로 관찰됩니다. 또한 자세 불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초 전정 기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각이나 체성 감각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추병변의 경우 시각이나 체성 감각의 손상도 동반될 수 있어 자세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의 양상은 임상 양상에 따라 급성 자발 현운, 반복 자발 현운, 체위 현운, 만성 어지럼의 4가지로 분류하며 접근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급성 자발 현우는 갑자기 발생하며 가만히 있어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 자발 현우는 어지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위 현우는 자세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발작적 현운을 말합니다. 만성 어지럼은 움직일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어지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 자발 현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관과 손해 부위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구조물이 집중하여 있습니다. 주로 전정 안반사 및 전정 척수 반사를 통하여 이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위의 장애는 어지럼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척추기저동맥에 혈행장애가 생겨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급성 자발현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부위의 뇌졸중에 비해 치명적인 경우가 많고 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음, 심장질환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와 운동 및 감각장애 및 복시 등의 다양한 동반 증상의 유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뇌와 뇌혈관 영상을 촬영을 시행하고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다른 급성 자발현운을 일으킬 수 있는 병변으로는 전정신경염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뇌의 전정기관과 전정신경의 염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병변의 반대편으로 나타나는 회선, 수평안진이 관찰되며 급성기의 약물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호전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반복 자발현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 자발현운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척추기저동맥 허혈과 메니에르 병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척추기저동맥 허혈과 메니에르 병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동맥이나 기저동맥에서 발생한 혈행장애는 뇌관과 손해 부위 이상을 일으켜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기저동맥 허혈의 경우 3분의 2 정도가 어지럼을 경험하게 되며 수분간의 반복적인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귀축만감과 이명, 청력 감소, 현운이 반복되는 질병입니다. 수십 분에서 하루 정도 지속되며 뇌의 림프액의 순환 이상이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 저염식과 이뇨제, 베타이스틴 등을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위현운에서는 양성돌발 체위현운, 중추체위현운, 기립 어지럼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돌발 체위현운은 5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여자에서 두세 배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석기관의 평형반에 위치하는 이석이 변성되면서 반고리관에 들어가거나 반고리관의 팽대마루에 달라붙어 발생하며 어느 반고리관에 들어가냐에 따라 전, 후, 수평 반고리관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후반고리관이 흔히 침범되며 자세 변경에 따라 발작성으로 발생하는 현운이 관찰됩니다. 이석 정복술로 치료합니다. 중추변변의 경우에도 체위현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내실 주위에 위치하는 구조물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에 체위현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 손해 위축, 손해 종양, 키아리 기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구별을 하며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기립 어지럼은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빠르게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어찔한 느낌과 식은땀, 심박 증가 등의 느낌이 수초에서 수분 정도 지속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정맥, 허혈심질환, 심장판막질환, 당뇨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경우도 많아 심혈관 계통의 약물과 전립선 질환 치료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어지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 어지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 어지럼은 보행기능 감퇴와 연관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보행기능 감퇴는 보통 60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기능 감퇴에서는 먼저 보행 자체가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걷거나 등이 굽으며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머리 위치의 변화는 뇌에서 머리 위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좁아진 시야로 시각 정보에 혼란이 오게 되면서 어지럽고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뇌의 기능도 저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 유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각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되지만 백내장, 녹내장, 망막병증 등으로 인한 시력 감소로 중심을 잡는 기능이 더욱 감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노년 어지럼을 일으키며 이런 어지럼의 경우에서는 신체 기능 이상 및 인지 기능 이상, 복용 약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게 됩니다. 양측 전정병증은 전정기관의 기능이 양측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만성 어지럼과 진동시, 그리고 자세 불안 등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아미노글리코시드 계열의 항생제 등의 이독성 약물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감각 어지럼은 주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시각, 채선 감각, 전정 감각들이 뇌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관리가 중요하며 생활 환경 개선도 도움이 되는데 밤에 미등을 켜두거나 벽에 잡고 다닐 수 있는 봉을 설치하는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다양한 신경퇴행 질환에서도 어지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신경퇴행 질환의 종류 및 침범 범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증상들을 종합하여 진찰하고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년기 어지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기 어지럼은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갑작스럽게 주변이 돌아가는 듯한 현기감이나 균형감각 상실 등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며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노년기 어지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혈류 감소, 감각기능 장애, 약물 부작용, 탈수, 저혈당 등이 있습니다. 노년기 어지럼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뇌혈류 감소로 인한 경우 해당 질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각기관 장애, 약물 부작용, 탈수, 저혈당의 경우 원인을 해결하면 어지럼의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어지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어지럼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균형 훈련은 어지럼으로 인한 상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탈수를 예방하고 어지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혈당 조절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노년기 어지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 어지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센텀 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이영하입니다. 감사합니다.